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난 직후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다 마침내 멈춰섰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생존 모드는 아니지만 평온과는 거리가 먼 텅 빈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아마 당신은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삶에 빠져 있었던 가장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마 에게 정말 이게 다라고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강력한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바꾸고 다시는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갈망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들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감정적 영양분들이 결핍된 채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물에 가서 물이 아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과 얼굴만 바뀐 똑같은 사람에게 끌려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사실 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질문에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어쩌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실컷 울 수 있는 시간, 혹은 달콤한 낮잠일 수도 있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5분의 고요함, 혹은 누군가의 무례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텅 빈 에너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밖을 향해 있던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로 되돌려놓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 작업이나 치유를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몇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내면은 아마 모르겠어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다정하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마침내 내면이 용기를 내어 답을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판단과 비난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이 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게으르긴,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좀 더 버텨 와 같은 익숙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지 않나요? 만약 내면이 슬퍼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라며 그 감정을 묵살해버리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필요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친구나 상담사를 찾아가 위로를 얻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판단 없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 전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내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지지이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어야 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은 채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타인이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당신이 겪은 그 끔찍했던 관계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찾아온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이 원했던 건강한 삶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이 내면의 작업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의 링크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난 직후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다 마침내 멈춰섰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생존 모드는 아니지만 평온과는 거리가 먼 텅 빈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아마 당신은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삶에 빠져 있었던 가장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마 에게 정말 이게 다라고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강력한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바꾸고 다시는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갈망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들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감정적 영양분들이 결핍된 채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물에 가서 물이 아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과 얼굴만 바뀐 똑같은 사람에게 끌려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사실 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질문에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어쩌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실컷 울 수 있는 시간, 혹은 달콤한 낮잠일 수도 있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5분의 고요함, 혹은 누군가의 무례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텅 빈 에너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밖을 향해 있던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로 되돌려 놓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 작업이나 치유를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몇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내면은 아마 모르겠어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다정하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마침내 내면이 용기를 내어 답을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판단과 비난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이 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게으르긴,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좀 더 버텨 와 같은 익숙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지 않나요? 만약 내면이 슬퍼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라며 그 감정을 묵살해버리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필요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친구나 상담사를 찾아가 위로를 얻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판단 없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 전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내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지지이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어야 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은 채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타인이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당신이 겪은 그 끔찍했던 관계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찾아온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이 원했던 건강한 삶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이 내면의 작업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의 링크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난 직후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다 마침내 멈춰섰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생존 모드는 아니지만 평온과는 거리가 먼 텅 빈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아마 당신은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삶에 빠져 있었던 가장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마 에게 정말 이게 다라고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강력한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바꾸고 다시는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갈망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들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감정적 영양분들이 결핍된 채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물에 가서 물이 아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과 얼굴만 바뀐 똑같은 사람에게 끌려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사실 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질문에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어쩌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실컷 울 수 있는 시간, 혹은 달콤한 낮잠일 수도 있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5분의 고요함, 혹은 누군가의 무례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텅 빈 에너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밖을 향해 있던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로 되돌려놓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 작업이나 치유를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몇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내면은 아마 모르겠어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다정하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마침내 내면이 용기를 내어 답을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판단과 비난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이 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게으르긴,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좀 더 버텨 와 같은 익숙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지 않나요? 만약 내면이 슬퍼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라며 그 감정을 묵살해버리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필요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친구나 상담사를 찾아가 위로를 얻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판단 없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 전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내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지지이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어야 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은 채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타인이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당신이 겪은 그 끔찍했던 관계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찾아온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이 원했던 건강한 삶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이 내면의 작업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의 링크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을 응원.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난 직후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라 마침내 멈춰섰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생존 모드는 아니지만 평온과는 거리가 먼 텅 빈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아마 당신은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삶에 빠져 있었던 가장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마 에게 정말 이게 다라고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강력한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바꾸고 다시는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갈망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들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감정적 영양분들이 결핍된 채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물에 가서 물이 아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과 얼굴만 바뀐 똑같은 사람에게 끌려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사실 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질문에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어쩌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실컷 울 수 있는 시간, 혹은 달콤한 낮잠일 수도 있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5분의 고요함, 혹은 누군가의 무례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텅 빈 에너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밖을 향해 있던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로 되돌려놓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 작업이나 치유를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몇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내면은 아마 모르겠어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다정하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마침내 내면이 용기를 내어 답을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판단과 비난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이 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게으르긴.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좀 더 버텨. 와 같은 익숙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지 않나요? 만약 내면이 슬퍼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라며 그 감정을 묵살해버리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필요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친구나 상담사를 찾아가 위로를 얻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판단 없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 전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내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지지이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어야 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은 채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타인이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당신이 겪은 그 끔찍했던 관계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찾아온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이 원했던 건강한 삶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이 내면의 작업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의 링크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난 직후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라 마침내 멈춰섰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생존 모드는 아니지만 평온과는 거리가 먼 텅 빈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아마 당신은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삶에 빠져 있었던 가장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마 에게 정말 이게 다라고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강력한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바꾸고 다시는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갈망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들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감정적 영양분들이 결핍된 채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물에 가서 물이 아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과 얼굴만 바뀐 똑같은 사람에게 끌려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사실 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질문에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어쩌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실컷 울 수 있는 시간, 혹은 달콤한 낮잠일 수도 있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5분의 고요함, 혹은 누군가의 무례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텅 빈 에너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밖을 향해 있던 당신의 시선을 안으로, 즉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로 되돌려놓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면 작업이나 치유를 거창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몇 가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의 내면은 아마 모르겠어 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당신의 내면은 당신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 꾸준히 다정하게 물어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마침내 내면이 용기를 내어 답을 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판단과 비난입니다. 예를 들어 내면이 쉬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게으르긴, 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좀 더 버텨 와 같은 익숙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동적으로 재생되지 않나요? 만약 내면이 슬퍼라고 말한다면요? 내가 슬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잊을 때도 됐잖아 라며 그 감정을 묵살해버리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필요를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가 진정한 친구나 상담사를 찾아가 위로를 얻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런 판단 없이 내 옆에 앉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주는 위로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를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기 전에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나를 비난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내 감정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적 지지이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어야 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감정적 지지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내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존중감, 그리고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은 채로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기준 없이 그저 타인이 나에게 무언가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상처 입은 사람들이라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 채 말이죠. 당신이 겪은 그 끔찍했던 관계는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찾아온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경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이 원했던 건강한 삶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이 내면의 작업을 시작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의 링크를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 특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난 직후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것이 끝났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은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마치 생존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리다 마침내 멈춰섰지만
여전히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태. 더 이상 생존 모드는 아니지만 평온과는 거리가 먼 텅 빈 광야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아마 당신은 그동안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나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찾아보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길을 잃은 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실천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을 넘어 다시는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삶에 빠져 있었던, 가장 중요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매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 아마 에게 정말 이게 다라고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단순함 속에 당신의 삶을 바꿀 강력한 힘이 숨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혹은 잠들기 전 고요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바꾸고 다시는 독이 되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우리 안에는 채워지지 않은 상처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늘 타인에게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싶었죠.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모든 갈망의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이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충분히 이해받고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상처들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감정적 영양분들이 결핍된 채로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것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을 갈망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물에 가서 물이 아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았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험이 지금의 나를 여전히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름과 얼굴만 바뀐 똑같은 사람에게 끌려가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사실 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기에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타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 질문에 당신의 내면은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어쩌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실컷 울 수 있는 시간, 혹은 달콤한 낮잠일 수도 있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5분의 고요함, 혹은 누군가의 무례한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텅 빈 에너지 탱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이 질문은 밖을 향해 있던 당신의 시선을